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호치민시 4,372건, 빈정 2,103건으로 찬대, 동나이 626건, 안장 172건, 농안 125건으로 100대입니다. 다낭 2건, 하노이 1건입니다. 9월 30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807건 감소하였으며 호치민시 마이너스 327, 빈지옹 마이너스 286, 동나이 다시 273건, 안장 플러스 109, 당락 플러스 49, 빈푸억 플러스 16건입니다. 10월 1일 영사 민원실 폐쇄 공지인데 아마 추후 서술할 한 인분 이야기 같으니 조만간 풀릴 듯합니다. 10월 1일부터 호치민시 주민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 시 여전히 처벌. 고반환 부시장이 30일 저녁 생방송 시민이 묻고 시가 답하다에 나와 발언한 내용으로 무작위 검문 형태로 전환하였을 뿐 규정에 맞지 않는 외출은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제약은 두겠다는 이야기네요. 댓글은 그럼 공원 운동 가거나 이발, 샴푸, 가족 방문하여 제사, 아이용 문방구 사러 가는 건 이유에 해당합니까? 라고 비꼬네요. 좋아요가 무려 1903개 보통 50개만 넘어도 많습니다. 비슷한 다른 댓글도 좋아요가 922개. 정책 기반자들이 인간 심리학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외출을 저런 말로 자제하기는 힘드니 차라리 마스크를 똑바로 안 써도 단속하겠다 정도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최근 하노이도 마트 입장 시 명단 기재나 QR 스캔을 허술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호치민시 9월 30일 후 단계별 개방. 대규모 외출 안돼. 어제 소개한 내용 외에 기성 관련해서 최근 3만 5천 명을 계획하에 기성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로 오려는 사람은 교통부에 신청하여 검문소 통과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현재 백신 접종도 안 되었고 온라인 학습 중이라 외출을 금한다고 합니다. 중앙선정부 부국장 레하이비는 아무도 지난 4개월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돌아갈지 새로운 일상에 들어갈지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이 여부는 주민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핵심 요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주민이 원해서 개방되는 것이라 이후에 다시 감염돼도 이젠 정부 탓하기 힘들 겁니다. 건강과 생계를 위해서라도 서로가 서로를 단속하는 수밖에요. 빈지엉성, 수천 명 자발적 귀성시 검문소 잠가. 오토바이 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공공장소와 출입관문에 집단을 형성, 서로 귀성하자며 꽂았지만 경찰에게 제지되어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 2일간 벤카 푸자오, 왕우엔 지안에서 공안과 관할 부대는 순찰을 강화하여 자발적 귀성 집단을 막았습니다. 9월 30일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말에 귀성하려고 모인 근로자들로 벤카 티사에서만 200대의 오토바이에 4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최소 빨리 호치민시와 주위 지역의 이동 완화 정책 계획이라도 발표를 해야겠네요. 호치민시 주민 10월 1일부터 이동 시 어떤 앱 쓰나. 공안부가 배포한 분아이디 앱이 가장 많이 사용 중이고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가끔 OTP 문자가 늦게 온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 외 호치민시 보건 앱은 QR코드가 안 뜨고 접종 사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패시코비드는 베타 버전이라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지금은 1차 접종자도 초록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개발자 말로는 색상 규정이 없어서 초록색으로 해놓았다고 하는데 좀 멍청한 소리 같습니다. 9월 30일 이후 구형 스마트폰과 노트북 인터넷 접속 안 돼. 수백만 대의 구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스마트폰과 컴퓨터 장치는 네트워크 인증서 관련으로 인터넷 연결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확히는 아이덴티 트러스트 DST 루트 CAX3라는 구형 네트워크 보안 인증서가 사용이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iOS 12전 버전과 안드로이드 2.3.7, macOS 2016,
윈도우즈 XP SP3 버전 PS4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댓글은 구형 제품을 사용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제조사의 수법이다라네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아직 저 제품을 쓰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기는 하죠. 호치민시와 옥외성 간 왕래 가능한 5가지 경우 제출. 근로자, 전문가 검진 치료 가는 사람, 해외응차 떤선약 공항 가는 사람 등은 호치민시와 5개 성 간 이동할 조건을 갖춥니다. 이는 9월 30일 호치민시 부시장이 동나이성, 빈즈엉성, 농안성, 떠인인성, 바리아붕따오성 각 지역에 보낸 6개 지역 간 빈번한 왕래가 필요한 경우 교통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 초안에 언급되었습니다. 신분증과 QR코드 유효한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호치민을 오갈 때는 사고 외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근로자 운송 차량은 10인승 이상, 전문가 운송 차량은 최대 9인승이어야 합니다. 검진 치료로 호치민에 갈 시에는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와 검진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항에 갈 때는 1에서 2명 운전사와 2명의 출국자와 같이 차량 하나에 최대 4명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호치민시와 인근 각 지역 간의 이동도 윤곽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베댓 1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차량으로 호치민시와 이웃 5개 성 이동 방법이며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배독 우호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사례 한 건 발견. PDT는 9월 19일 하띵성 종합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하노이 배독 우호병원 암치료 중인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9월 29일 퇴원 전 PCR 검사 결과 의심 판정을 받아 30일 하노이 시게시에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배독 우호병원은 일시 봉쇄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약 1,400명의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10월 1일 오전 하노이 지역사회 내 감염 5건 발견. 남뜰리엠군 3건, 바딘군 1건, 또이고 1건입니다. NVH는 집에서 인테리어 가구를 팔고 자주 푸토성에 기일지를 갔습니다. 9월 30일 메드라텍 병원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네트는 아그리뱅크의 고객관리 직원으로 9월 30일 메드라텍 병원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킬로미터는 호야 메모리 디스트 테크놀로지 흥행사에 근무하며 현재 한 달간 재택 근무 중으로 9월 30일 메드라텍 병원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SHP는 사몬테크사 관리자로 9월 30일 메디케어 클리닉에서 검사하고 메드라텍 병원에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인 확진자분 관련해서는 F1과 관련자 61명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대기 중인 27가구만 임시 봉쇄, 기타 주민은 증상 발현 시 보건소 신고할 것으로 일단 정리되었네요. 9월 30일자 남뜰리엠군 보건소 보고서 내용 발췌. 사진 포브 관련 보도. 10월 1일 11시 43분 하노이 한인회에 확진자분이 연락하셨는데 정밀검사 다시해서 최종 음성 판정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베트남 해안경비대장 징계 검토. 중앙감사위원회는 당서기위원회에 중장 2명, 소장 7명의 징계 검토를 제의했으며 전현직 베트남 해안경비대 지도자들입니다. 책임과 지도력 부족으로 훈련 부족, 재정관리 문제, 규정 위반 등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대중역의 군송 계속 운영 중단. 하노이 교통부 관계자는 지침 10호 적용될 때 교통수단별 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하며 당분간 버스 등을 재개할 생각은 없나 봅니다. 연장 근무시간 상향 제한. 노동보훈사회부는 매월 40시간, 그러나 연간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 연장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월 40시간 이내, 연간 200시간 이내로 규정하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1일 정규근무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당 정상 근무 시간을 적용할 경우 정규근무와 연장근무의 합은 하루 12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메우기 위함으로
조정은 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상됩니다. 이때까지면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수산물 생산 수출자 협회는 연간 400시간으로 더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동의하나 임시책이어야 하므로 22년부터 23년 말까지 2년만 적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가 개정된 노동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연장 근무 시간은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400시간 확대를 제안했지만 고용주 대표만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규정이라고 하고 많은 대표들은 연장 근로는 자발 근로가 아니라 소득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저런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다 바꿔놓았네요. 지역사회 감염 사례 계속될 때 하노이의 발병지 위기. 코로나19 제로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노이는 여전히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을 신속 통제해야 하며 동시에 주민들은 5K 방역을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인 감염은 있을 것이고 백신 2회 접종이 100% 면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일 2회 접종 완료 후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가 감염되어 후각과 미각을 상실한 사람 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총리 지침 15호 거리두기를 완화되는 건 쉽지 않겠네요. 박능성, 학생에게 4개월 학비 지원 및 면제. 박능성은 공립유치원과 일반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에 청소년과 학생에게 4개월간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은 공립 외에 청소년과 학생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일반 사립학생에게도 공립 4개월분 학비와 동일 금액을 지원하며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겐 인당 최대 1천만 동의 온라인 학습 장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낭의 총격전 911 특수부대, 이무리의 혼전 진압. 다낭시 공안 911 특수부대가 우무옌떠타인로에서 서로 만나 혼전을 벌이려는 두 청년 일당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중에 여러 발의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9월 30일 21시 30분 다낭시. 오 진짜 실탄 쐈나 다낭시 공안 911 특수부대는 수상한 이들이 싸우러 모인 것을 발견하고 공중에 발포하여 진압했습니다. 9월 30일 밤 9시 30분경 순찰 중 수상한 번호판에 오토바이에 무기를 든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여 추적했습니다. 이들이 싸우러 모인 것을 발견한 순찰부대는 공중에 발포하여 진압했고 많은 이들이 도주했습니다. 10시경 많은 청년들을 서로 이송하여 조사 중입니다. 귀성하려는 서부 주민 몰려 호치민시 관문 혼잡. 짐을 싼 수천 명이 9월 30일 밤 서부로 돌아가기 위해 호치민시와 롱안성 접경 관문에 모여 일본 국도가 혼잡했습니다. 수천 명 주민이 서부로 귀성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시와 롱안성 접경 관문, 검문소에 모여 일본 국도를 혼잡하게 됐습니다. 아기가 귀엽네요. 어른들이 못나서 아이도 고생하네요. 관할부대는 설득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대치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계속 항의합니다. 열심히 설득해보지만 듣지 않습니다. 22시 30분 관할부대는 장벽을 개방하였으나 5분 후 다시 닫았습니다. 신규 공식 정보에서 총리는 호치민시와 인근 세계성에 자발적으로 타 지역까지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4개 지역의 전염병 근원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타 기사에 따르면 결국 공안은 137명을 이끌고 서부로 향해서 띠엔장성으로 거기서 다시 벤제성, 띠엔장성, 붕탑성으로 나눠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총 1천여 명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생존권이 걸리다 보니 거의 반폭동 상태라 통제가 힘드네요. 10월 1일 오전 호치민시의 도로 전경. 덤빈군 낭차가루 털이 모습. 빈탄군 딩보린 로아. 항사 인사거리 모습이다. 오전 7시부터 조금씩 붐비는 모습이지만 많이 혼잡하지 않고 다들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지만 좋게 마무리된 일들이 많아 다행입니다. 각 지역의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